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쪽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민원 처리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위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쪽입니다. 국내 여비 부족분 14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 의원님. 네, 이게 사회 추경과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요. 저희가 6월 말에 회기 열리고 지금 거의 2달이 넘어서 계속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도시 정책과 관련된 민원을 저는 많이 받아서 계속 부서랑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려움이 많네요. 일단 일중 노성산의 이제 산업유통형 물류단지 이게 벌써 2016년에 주민 제안이 들어왔던 거고 그 이후로 20년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의회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21년에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이 되면서 22년도에 개발행위 허가도 처리가 되고 근데 22년 10월에 또다시 변경이 되고 아직까지 이제 23년 2월에 개발행위 변경 허가가 났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걸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일인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게 그 지역인데 가운데 부분의 토지를 제외하고 양쪽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거잖아요. 도시계획도 나가고. 근데 이게 조건부 허가가 나갈 때 가운데 토지를 관통해서 우오수관을 그 토지를 통해서 우오수관을 빼는 걸로 해서 조건부 허가가 나갔는데 결국 그 토지 소유주의 허가를 못 받아서 허락을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래서 이제 개발행위 변경을 한 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한 거겠죠. 배수계획 변경을 해서 펌핑을 해서 이 넓은 부지에 그 우오수를 처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변경 허가를 받은 건데 이 넓은 부지에 펌핑해서 우오수를 처리하는 게 사실상 비용을 따질 때 업체 관련자도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개발업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토지 소유주도 이거는 거의 버리는 땅이 되는 상황이겠죠. 이게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 가운데 이렇게 토지를 놔두고 허가를 내준다는 게 일반인 정서에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처음에 도시계획 이렇게 입안을 하고 할 때 이 중간에 토지 소유주랑 협의를 확실하게 봐오든가 그랬을 때 허가를 내주고 이런 방식들이 충분히 그런 적극 행정이 가능할 거였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5년도 훨씬 넘은 부분인데 민원인이 아직도 전화가 오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전태입니다. 지금 그 사이에 낀 토지는 전에부터 그 사업 시행자가 원래 살려고 했었는데 매수를 못해서 이렇게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조건부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수를 최종 펌핑해서 이제 하는 걸로 이제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뭐 좀 허가, 이제 개발행 허가나 지구단위 계획 할 때 그런 부분 좀 불합리한 부분은 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도 다 열려서 지나간 얘기잖아요. 그 업자가 이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저희는 믿고 허가가 나간 거잖아요. 최초에. 아,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발업자가 이 토지 가운데 토지를 매입하겠다라는 계획상으로 그런 계획들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 실제 토지 소유주가 매매를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는 이제 저희가 파악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추후에 민원이 없도록 좀 더 강제성을 부여하고 그 매입 의사를 확실하게 가계약이라도 받아오면 그런 부분들을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좀 합리적이지 않으면은 허가 단계에서부터 좀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도 지금도 민원인하고 업자하고 계속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서 중재를 좀 열심히 좀 서주셔서 해결을 좀 보도록 매매가 가능하도록 좀 도와주시던가 아니면 우오수간에 관해서 뭐 사용료를 토지 사용료라도 내고 하도록 하든가 산은 다 깎아놓고 어마어마한 넓이를 지금 아무것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중재를 해주시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할 게 양성 미산 지구인데요. 이것도 또 민원인들이 이제 만나자고 하셔서 만난 얘기인데요. 이거는 어쨌든 21년도에 주민 제안서가 제출이 됐고 2달 뒤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토지 적성평가 열어서 조건부 수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22년도에 입안서가 제출됐고 22년 10월에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시의회 의견 청취 아무 내용 없이 의견 청취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사업 설명회도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시고 근데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공고라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주민분들이 자기네들은 내용을 몰랐다 21년도부터 시작된 일인데 인지를 한 게 23년 6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부서랑 또 이것도 물어보니까 그 면으로 가고 면에서 또 이장님들 통해서 주민 의견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는 전해진다라고 하지만 그 어쨌든 여기 주민분들은 이장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뒤늦게 이렇게 반발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주민 의견 제출된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뭐 주민이 인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공고가 서류를 비치하거나 또 게시판에 공고를 하거나 신문에 세개소에 그 공고를 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거를 사실 뭐 자기 일상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주민분들이 일부러 이걸 찾아서 보기는 어렵고 분명히 주민들이 모르고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때 최소 뭐 지금 보니까 지금 민원 제기하시는 분이 여기가 지금 면적도 굉장히 넓더라고 20만 평 20만 평에 이르는데 20만 평이 넘고 지금 층고도 당초에 34m를 계획을 했으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 예술인 마을에서도 충분히 시각적으로 건립이 되면 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 지역 사업지가 눈에 보이거나 하는 이런 지점들까지는 주민 동의서를 받아오거나
동의서까지가 어렵다고 하면 주민한테 안내가 갔다는 충분히 안내가 갔다는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들어와라 이런 거는 법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할 수 없는 건가요? 이제 지금 도시관리계획 이제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게 이제 금방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신문 공고하거나 원래 규정상에 공고하거나 이제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변의 이해관계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현실적 한계라는 게 어떤 이제 이해관계인이 어떤 부분이 이해관계인지 저희들이 명확하게 좀 파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또 그 도시관리계획을 모든 이해관계인들한테 개별 통보하거나 하면서 알려줄 수 있는 게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뭐 다른 거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개인을 다 파악을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든 용도 지역 변경이 이렇게 민원을 발생시키지는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특정한 부분에서 이제 그 민원 발생되는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주택지가 너무 가깝다거나 또 지금 여기는 그 미리네 입구이기도 하고 또 예술이라는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집단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존에 계속 민원이 있었던 지점들을 보면 민원이 있을 만한 이유들이 있어서 그런 데를 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런 경우일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여기는 좀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의 이렇게 의견을 구하거나 아니면 알려라 이런 정도의 절차를 갖는 거는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마을이나 그 주변 지역에 이제 그 사업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란 사항은 아니지만은 그 마을에서 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사업 시행자가 설명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민원이 발생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럴 때 어떤 조치를 취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사전 단계에서 민원을 많이 없앨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단계에서 하지 않으면 계속 뒤에서 시위하고 주민들 갈등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해당 부서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조례 같은 걸 찾아낼 수밖에 없고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저 경기도 저희 조금 위쪽 여주나 뭐 이천에서는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뭐 경관심의 조례 같은 것도 새롭게 제정을 해서 더 규제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저도 경관심의조례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게 또 그 개발업자들한테 그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런 민원들이 더 이상 발생을 안 하면 굳이 안성도 물류단지 필요하고 개발이 필요하니 그런 그 과정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부서에서 도시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좀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좀 마련을 해주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제 민원 소지가 있는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죄송한데 마지막으로요. 그 보게면 내방리에 그 전원주택 단지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전원주택 단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길이 되는 부분까지도 다들 개인이 사서 개인 사유지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그래서 비법정 도로에 속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특은 의원님. 네, 정특원 의원입니다.
페이지 63조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향상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복합민원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추경의 본 목적은 불가피한 사안들을 지금 예산을 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워크숍이 지금 그 정도로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만약에 꼭 필요한 워크숍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 지금 예산서를 좀 봤는데 산출 내역에 좀 이렇게 세세히 좀 잘 담으셨습니다. 세세히 잘 담으셨는데 우리 지금 이제 예산심의위원들 저기 민간인 분들 아니십니까? 다 공무원들 분들이세요? 혹시? 네. 예, 소정책과장 전태입니다. 지금 이 위원들이 다 공무원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현재 중식이 6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3명. 요게 지금 일식입니까? 네, 3회 부분입니다. 네? 3회. 몇 회인지 안 써 있어서요. 아, 예, 3회분 6만 원입니다. 3회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저녁도 석식이 9만 2천 원 잡혀 있거든요. 네. 요것도 지금 현재 3회 포함이십니까? 예, 3회입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6만 원이라고 33명이나 써서 아니 무슨 6만 원짜리 중식을 그냥 한 끼 이렇게 올려놓으셨나 해서 제주도를 가셨는데 틀림없이 하루 갔다 오시는 건 아닐 것 같고 3회 했대. 그러면 지금 방이 또 그러면은 방은 방은 보면요 2일입니다. 방은 2일이시라고요. 숙박비. 예, 2박 3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 점심 2박입니다. 저녁은 드시는데 예. 비행기가 늦은 밤입니까? 그러면은 돌아오시는 그 비행기가 예. 늦은 밤으로 잡혀 있으십니까? 아직 네, 그 조식은 예, 어차피 예. 호텔에서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숙식하는 데서 중식은 제가 이제 3회 하고요. 어차피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2박 3일이니까 제주도 비행기가 저희가 저녁에 점심 먹고 이제 비행기를 탑승하면 네. 저희 이제 청주공항에 내리면 저녁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네. 그것도 3회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아, 이제- 그러면 네, 지금 이거는 방은 이틀, 네, 예, 방원 이틀, 예. 방은 이틀. 혹시 이 묵으시는 숙소가 호텔급이셔요? 거의 뭐 호텔급보다는 고미한 뭐 비즈니스 정도 호텔급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시면 네. 이제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복합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이제 팀장님들이 한 20분 정도 모여서 그분들이 이제 인허가에 대한 협의를 일괄 처리하기 위해서 매일 거의 한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회 정도 그렇게 아침에 9시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무원이긴 한데 또 나름대로 열심히 또 인허가에 대해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도 있고 또 제 나름대로 또 그 실무종합 심의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같이 한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이었으면 숙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네. 비즈니스 호텔 이렇게 써놓고 네, 예. 여기 지금 현재 아까 식대 6만 원 33명 하시는 것보다 네, 삼시 그쵸? 네, 예. 2만 원 곱하기 삼시 네, 예. 해서 33명 네. 이렇게 해놨으면 아마 요 질문을 안 받으셔도 됐었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편성할 때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